자, 오늘은 평가액 실현을 어떻게 하는지 주로 리밸런싱과 맞물려 가지고 세금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이연하는 효과를 어떻게 누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일단 가정을 해서 2021년도에 법인 손익이 1.6억이라는 가정을 하고, 이거는 배당 소득 2억, 그리고 기본 경비가 인건비니 뭐니 해서 그게 4천만 원이 나간다면 1.6억이 될 거고, 거기에 추가해서 올해부터는 종부세가 부과가 되니까 종부세가 3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법인세는 그 손익에 대한 법인세는 과표는 1.6억이지만 종부세는 재산세니까 이거는 이익하고 관련 없이 무조건 부동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니까 그것까지 하면은 마이너스 1.4억이 될 거고, 그런 경우를 예상해서 보면 올해 미국 주식 추가 이익이 30억이 났다고 하면 30억에 대한 세금은, 그러니까 위에 것만 보면은 세금이 없어야 되는데 마이너스니까, 미국 주식 추가 이익이 30억이면은 지금 법인세율이 22%니까 22억이면 22%면 대충 6억 정도가 될 거고, 그러니까 당장 내년 3월에 돈이 6억이 필요하고, 그거 가지고서 포트폴리오랑 같이 생각을 하면 어, 한국 주식이 있고 미국 주식이 있는데,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방향상 미국 주식 비중을 늘리려고 하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현금화하는 것보다는 한국 주식 현금화하는 게 좋고, 한국 주식이 지금 34억 정도로 시가 평가가 되는데, 그러면은 그중에서 6억은 현금으로 있어야 법인세를 낼 거니까 그렇게 하고, 나머지 28억이 주식 형태로 리밸런싱을 해야 되고, 그 리밸런싱은 지금 포트폴리오 상 배당주를 반으로 하고 성장주를 반으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포트폴리오 구성은 배당 수익은 다우에게로 해서 10종목, 그럼 50% 정도니까 이 1종목당 한 1.4억 정도가 돼야 될 거고, 자본 수익 나머지 14억, 그건 1등 주식도 있을 거고 고 ROE 주식도 있을 건데, 최대한 있는 거를 활용한 형태로 일단 포트폴리오는 재구성을 하고, 자, 그러면 한국 주식 평가 이익을 보면 34억 중에 시가가 34억인데 원가가 24억이니까 평가액은 한 10억 정도가 낮고, 10억을 그럼 어떻게 팔 건지 그걸 보는데, 일단 평가액이 1억 이상인 거 3개를 보면은 KPX 홀딩스 1.2억, 포스코 4억, S올 2억 이런 형태고, 그거 말고도 1억 이상인 거 중에서 1.4억을 맞춰야 되니까 그걸 보면은 대신증권 1.4억, 삼성전자 1.2억, 한국자산시타 2.6억, 모비스 5.7억. 일단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 그다음에 먼저 포트폴리오 벤치마크 먼저 보면, 벤치마크는 어제 기준해 가지고 102.77%인데, 이걸 지금 이게 한 달 됐으니까 연수익률을 따지면 3% 곱하기 12 곱하면 33%, 대충 연수익률 33%니까 평년보다 훨씬 더 높게 오르고 있어. 일단 내가 예상을 했지만 올해는 현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주식 가지고 있는 게 좋고, 주식 비중을 채권보다는 많이 갖고 가는 게 좋다는 게 한 달 지나 보니까 현실화되고 있고, 이거는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상관이 없지만, 벤치마크는 주식시장 전체를 보는 거니까 이게 일반적이고, 그거보다 1%라도 높게 하는 게 우리 목표고. 자, 그럼 리밸런싱 매매는 어떻게 하냐? 이거는 당연히 3월 달에 내면 1월에 내는 게 좋다. 왜냐하면 법인세에 대한 이익, 이익이 1년이 2년이 되니까, 그러면 평균적인 연으로 보면 1년에 10% 정도 오른다고 봐야 되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10% 절감 효과가 있고, 내년 같은 경우 6억이라 그러면은 6천만 원의 이익이 가능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33%가 오른다 그러면은 6천만 원이 아니고 거의 2억 정도가 이익이 될 수 있는데, 만약 이게 올해 평균처럼 10%가 아니고, 아니면 올해처럼 33%가 아니고 오히려 한 10% 정도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은 1월이 아니고 12월에 파는 게 좋겠지. 그래야 법인세 낼 거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 네. 그거는
매매 시기는 1월이 됐든 12월이 됐든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법인세 낼 것이 있는지 없는지, 줄일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가지고서 판단을 하면 될 거고. 자, 올해 같은 경우는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인세를 내년에 하는 게, 매매 시기는 내년 1월에 하는 게 좋을 거고, 내년 1일에 하면 이때 발생한 평가이익을 실현 이후로 했을 때 그 세금을 2022년 3월에 내는 게 아니고 2023년 3월에 내니까 14개월 정도 무이자 자금 융통하는 게 되는데, 이런 실현 이익도 중요하지만 매매 수수료도 최소화해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기존에 갖고 있는 보유 주식을 가급적이면 유지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거 포트폴리오가 정반대라면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게임스톡 주식이 30배가 올랐는데 그게 뭐 계속 30배 상태로 갈 것 같다면 매년 법인세 현금 지출이 줄어들도록 조금씩 팔아야 되겠지만, 그게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바로 파는 게 낫겠지. 그러면 30배가 아니고 10배로 이렇게 떨어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3분의 1로 떨어진 것보다는 그때 팔더라도 세금 내는 게 더 이익이니까.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가급적이면 그 법인세 지출, 현금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 그건 매매 수수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까 배당 10종목은 14억을 10개로 나누면 1.4억 정도가 돼야 될 거고,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34억에서 이 14억을 빼면 20억인데 20억 중에 6억은 법인세 낼 거니까 이건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나머지 14억은 기존에 있는 고ROE 주식이 15%, 10년간 15% 이상인 한국 자산 시탁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보유를 해야 되니까 2.6억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가 11.4억, 이거는 1등주를 투자를 할 거니까 그때는 삼성전자가 될 거고, 이거 기존에 갖고 있는 게 1.2억이니까 나머지 10.2억만 매수를 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네. 그 매매에 따른 수수료가 최소화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법인세는 3월에 납부하고, 그리고 나머지 그 5개 중에서 종목을 일부 추가를 해야 될 텐데, 여태까지는 5종목 정도를 했는데 앞으로는 그 안정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10종목으로 늘리려고 그러는데, 그중에 기존 종목 위주는 대신증권 이유는 1.4억 그대로 놔두고, 삼성전자 우도 1.2억이니까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6.7억 평가이익을 실현해야 되는데 포스코에서 이거를 1.4억으로 나눠야 되니까, 줄여야 되니까 그럼 7.4억을 팔아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익이 얼마가 나타나냐면은 3.7억이 나오고, S-오일은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1.5억, KPX 홀딩스가 0.8억, 모비스가 0.8억, 이렇게 해서 6.7억이 평가이익이 되고, 그렇게 발생한 자금 가지고서 1등 주식을 갖다 추가 매입하고, 다우에게 세 종목, 저번에 했던 게 삼성물산하고 KB금융, 삼성생명 기억나지?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산다면 이럴 거고, 내년 1월에 한다면 그때는 또 이게 바뀌었겠지. 예를 들어서 뭐 삼성생명이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은 다우에게서 탈락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경우 사면 안 되고 다른 거로 하면 될 거고. 자, 여기 가지고 다음 과제는 48시간 이내에 합작법인 설립을 해야 되는데, 합작법인 하려면 주주계약서 있어야 되고, 나중에 싸우느니 단독법인 하는 게 낫고, 그리고 단독법인 같은 경우 주주계약서 필요 없지만 합작법인 경우에는 주주계약서를 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나아. 그리고 이 정관은 법인 설립하면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관이 관리회계, 뭐예요, 아까? 정관이라고 하면 아티클 오브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회의가 있으면 모임 같은 게 있으면 거기도 규약이 있어야 되겠지. 예를 들어서 종중 네. 같은 것도 모임이고, 친구들 간에 뭐 서클 같은 것도 모임인데, 서클에서도 뭐 회장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회장 선출 과정도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도 있을 거고, 예를 들면 뭐 회비 같은 거는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쓴다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음. 회사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런 게 있어야 되겠지. 회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두 사람 이상, 물론 1인 법인도 가능은 하지만 법적으로는 뭐 1인 이상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주주
주식회사 같은 경우 특히 상장하면은 주주가 수만 명 뭐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관은 기본적으로 필요해. 이 주주계약서는 합작 설립할 때부터 합작인 경우는 꼭 필요하고 특히 뭐 50대 50이라든지 뭐 33%씩이라든지 그럼 주주계약서가 꼭 필요하고 정관은 뭐 대주주가 예를 들어서 51% 가지고 있고 나머지 주주들이 뭐 한 10만 명이 있다고 쳐도 49%라고 하더라도 대주주 마음대로 되겠지만 어쨌든 그 정관은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정관은 법적으로 필요한 거고 주주계약서는 법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야. 이거는 요 그럼 저거를 말 끊어서 죄송한데 저희 보고 만들라는 거예요? 당연히 만들어야지. 이 법인 안 만들 거야? 법인 만들려면 아빠 그 돼. 혹시 그 뭐지? 샘플 있으면 보내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샘플은 저기 인터넷 뒤져보면 다 나오고 네, 주주계약서는 최 대표하고 보낸 이메일 니네도 다 받고 있을 테니까 나한테 얘기할 필요 없고 네. 오케이? 자, 주주계약서는 과점주주간 있어야 되고 정관은 무조건 있어야 돼. 법적으로 필요한 거야. 그리고 하긴. 그 개시대차대조표 이건 뭐 간단하지? 현금 10억. 그리고 5월 재무제표. 5월 재무제표는 5월 말 현재에 뭐 만약 예를 들어서 주식을 샀다면 주식이 일부 들어갔을 거고 아니라면 그냥 현금이 있을 거고 미화로 바꿨다면 미화 일부가 있어야 될 거고 그 재무제표라는 건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가 들어가는 거니까 대차대조표는 당연히 있을 거고 손익계산서는 그동안 뭐 사고 판 게 있다면 일부 들어가겠는데 법인 설립했다면은 법인 설립 비용이 뭐 한 4, 50만 원 들었을 거고 그거는 비용으로 잡아야 되겠지. 예요. 그리고 돈이 나갔잖아. 그렇죠. 아니 예야라고 한 거예요. 외우고 아니라. 오케이. 그다음 주식하고 부동산 한 건 이상은 이 포트폴리오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 할 거고. 자, 질문 있으면 해봐. 아빠 그 뭐지? 주식 부동산이나 주식 한 건 실제로 할했잖아요. 그 대박 그거 말해봐봐. 좀 상관없어. 아직 상관없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질문 또 있으면 카톡 할게요. 그럼 여기서